8강 노년기 신체질환 첫 번째. 오늘은 신체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노화 과정과 또 노년기 신체질환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죠. 특히나 노년기에 들어가서 신체질환은 젊은 시대에 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증상이나 또 진행되는 과정들이 조금 달랐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골격계 질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젊은 분들도 골다공증을 많이 앓고 있는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되는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골양이 줄고 미네랄의 비율이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골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골 손실이 증상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묵의 병이다 하는 이름까지 달고 있습니다. 어떤 골절이 일어나거나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골다공이었구나, 뼈가 약하구나, 이래서 쉽게 부러졌구나 이렇게 아는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은 특히나 관리 차원에서 잘 살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운동을 꾸준하게 시켜야 되고 식이요법으로 신경을 쓰셔서 식사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약물로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에스트로겐 보충을 한다거나 칼시토닌 보충을 해서 골다공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뿐입니다. 골다공은 나이가 들어서 이미 연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골다공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당연시 여기지만 얼마든지 그 상태에서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그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식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절염인데요. 관절은 이 염증을 말하는데 한 100가지 이상이 되는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그냥 관절염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더 이상 구체화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잘 안 해주시는 거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가 굵직하게 2가지 정도는 이름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다른 거죠. 다르다고 표현을 하죠. 자, 이래서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을 노인에게 흔하기 때문에 노인성 관절염 이런 이름도 붙이기도 합니다. 자,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되어서 관절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고,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연골과 뼈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 류마티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관절 퇴행성은 늘 평소에도 꾸준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류머티즘 같은 경우는 관절을 재건 수술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여러분, 이 고혈압은 원인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 인구에 고혈압 환자가 꽤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본태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어느 연령이 되면 주로 40대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그 혈관의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는 증세로 본태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어떤 장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질환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혈압의 관리 방법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이후에는 사실은 약물 치료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게다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약 안 먹어. 요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고 자가 처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고혈압과 당뇨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섬기실 때 고혈압 환자를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복용하는 약을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거 중요한 케어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소홀하게 관리하지 마시고 그 더 큰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뇌졸중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되지 않을 때 뇌졸중 또 뇌출혈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경색이라는 말, 뇌출혈이라는 말 두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막혔느냐 터졌느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응급처치는 특별히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늦어도 3시간 내에 병원으로 일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나 머리 부분을 숙이지 않도록 하며 많이 흔들리거나 몸의 움직임을 크게 만들지 않도록 하고 혹여라도 토사물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입안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고 쪼이는 모든 것들을 다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 이것밖에 해줄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대로 이 민간요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뇌졸중 환자들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어디서 봤던 이거를 직접 실행을 하는데요.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환자 반드시 119로 병원입니다. 반드시 병원입니다. 그 다음 심혈관계에서는 동맥경화증, 노인의 중요한 질환 중 하나인데요.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고혈압 또 뇌졸중 이런 질병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가 깨끗한 수도관이 세월이 지나면 물이기가 끼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끼어 있는 여러 가지 중성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 있다 보면 질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나 과식을 주의시켜야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식사를 많이 했다가 줄였다가 또 한 번에 했다가 또 안 드셨다가 이런 식사 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동물성 지방을 줄이게 하시고 비타민이나 무기질 섭취를 많이 권장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은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맥경화 같은 경우는 약물 사용이나 수술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풍선도뇨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혈관을 열어주는 것인데 혈관이 여러 가지 지방이 끼어서 막혀 있을 때 의료 기술로 어떤 관을 넣어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서 거기를 열어주는 그러한 시술을 말합니다. 자,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 괴사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말 생명과 연관이 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다급한 상황이죠. 평소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걷기를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그리고 약간 숨을 조금 깊게 쉴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심장이 평소에 약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늘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노년기의 질환은 한 번의 약으로 완치된다.
한 번의 수술로 완치된다.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노년기 질환의 특징을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또 여러 다장기 질환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부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이 신체 대사에 필요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지 못하는 질병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겁니다. 심장에 일어나는 일은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어느 날 조금씩 나타나면 좋은데 가만히 있다가 의식을 잃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늘 식단주의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심장병 환자들에게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운동은 고혈압, 심장병 여러 가지에게 다 복합되어 있는 것이니 그게 합당한 운동을 선택하셔서 권장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좋다고 해서 어떤 분은 이런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외형적으로는 참 건강한 모습을 갖고 계신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서 보살펴 드리는 분이 나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약도 너무 잘 챙겨 드시고 있고 그래서 운동을 하자고 이제 권한 거죠. 근데 운동을 하는데 걸음걸이가 자꾸 불편하신 거예요. 걸음걸이가 불편하니까 이 도로 갔던 지원사 선생님께서는 어르신 걸음걸이를 오랜만에 걸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저하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연습을 합시다 하면서 이제 산책을 모시고 간 겁니다. 계속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나 힘들어 하실 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는 운동을 시킨 거예요. 나중엔 그분이 너무 힘이 들어서 운동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어르신들의 운동은 그 운동량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힘들어 할 때는 꾀병처럼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 작업은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표현하실 때도 있으나 그렇지만 우리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마시고 특히나 심장병 환자는 식단에, 고혈압 환자는 운동에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각기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인데요. 자, 소리를 듣는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난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기기에 일어나는 질환들은 솔직히 특별한 관리법이나 예방법이 좀 없습니다. 단지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주위의 소음들을 많이 없애주고 또 어떤 대화를 할 때 눈을 쳐다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어떤 것을 지시하거나 또 단어를 많이 복잡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청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 소리에 노출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독성 약물. 자, 이독성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필요한 약을 사용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약 중에는 조금씩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약들 중에 난청, 기에 연관이 돼 있는 잘못되어 있는 약들을 이독성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약으로 인해서 난청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생활하는 데 큰 지장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꼭 잘 아시고 어르신이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럴 때는 꼭 그 청각 부분을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백내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꼭 유리에 안개가 끼는 것처럼 우리 눈도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로 일단 진행을 약간 억제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백내장입니다. 녹내장. 녹내장은 이 안구 내에 높은 압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자꾸 외곽의 시야가 좁혀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게까지 되는 위험한 병인데요. 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물을 처음에 병행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대한 부분은 평소에 관리하고 편히 쉬고 멀리 보고 또 자연을 보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눈 관리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 전립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남성분들이 이 병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전립선 비대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항목에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노화가 되는 것처럼 전립선이 약간 부어지고 커지고 하면서 압박을 받고 배뇨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인데요.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로 지탱이 될 수 있는 비대증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이나 시술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잘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합병증으로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약물이나 수술요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관리 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 이거는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불수의적으로 배출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 불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광 훈련을 시키고 또 골반적 근육 운동을 하고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시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 질환의 부분을 큰 영역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골격, 심혈관, 감각, 비뇨. 결국 우리의 신체는 어느 한 군데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장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장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약해지구나, 이렇게 움직이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공부해 두셨다가 어떠한 증세나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땐 그때그때 합당하게 대처해 드리고 케어할 수 있는 지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